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중고차 가격 상승이 폭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은 금액대의 중고차 사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미랄 자동차에서 구매 대행만 하시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오늘 차량이 어떨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보시죠. 어떤 차량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차량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좋은 중고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체적인 내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상태, 그리고 나서 어떤 하부의 누유라든지, 그리고 스캐닝을 했을 때 정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한 박자가 다 맞아져야지만이 좋은 중고차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헤드램프 상태,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등 쪽에서도 어디 깨진 부위나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방 팬더까지 달려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사양이에요. 프레스티지입니다. 앞에는 뭐 비닐도 뜯지 않았더라고요. 차량 상태가 정말 너무나 좀 괜찮은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이드 미러가 손상되거나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드시 카니발 구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뒤에 대류등 상태입니다. 이 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주차하시다가 뒷대류등이 깨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 뒷유리 쪽에 뒷열선이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썬팅지가 들뜬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막 시전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분명히 사고의 방향도 볼 수가 있거든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엔다브이가 도색이 들어갔네요. 도색이 지금 하단 쪽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도색이 들어갔네요. 앞범퍼도 살짝 색깔이 좀 틀리고요. 그러니까 도색이 들어간 부위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사고를 인한 것보다는 보호이력이 워낙 작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기스 나석, 워낙 외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도색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교체 의무가 없어요. 교체가 안 됐다라는 거죠. 차량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관리가 정말 잘 돼 있다라는 게 일단 보여지네요. 뒤에 트렁크 상태도 전체적으로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너무 깨끗해요. 지금 보이시나요?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너무 깨끗하거든요. 지금 끝 시트는 비닐도 뜯지 않았고 시트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이쪽에 기스가 좀 나 있네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짐 같은 걸 실으시다가 이렇게 기스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고쳐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가 좋은 점이 뭐냐면 옵션이 프레티지예요. 좋은 옵션이에요. 뒷좌석까지 에어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뒤쪽에 타봤는데 뒤쪽에 커튼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커튼까지. 그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이렇게 자동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닐 하나 뜯지 않았어요. 보이시나요? 손잡이도 비닐 하나 뜯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동 커튼 같은 경우도 손상되거나 찢어진 부위가 전혀 없다라는 거. 일단 실내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깨끗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실내 상태 확인하실 때는 이 차량이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 전혀 흡연한 차량이 아니고요. 차 안에서 담배 냄새 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교회에서 쓸 차량이기 때문에 흡연한 냄새가 나면 절대 안 되겠죠.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토 슬라이딩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 너무 괜찮아요. 차량 상태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량 상태가 좋아서 감격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서 감격합니다. 그리고 핸들에 어떤 조향장치 있잖아요, 그죠? 조향장치 유형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향장치 전혀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리 모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미션 상태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충격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 전혀 충격되는 부위도 전혀 없고요.
후방 카메라 상태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패스 눈밀로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트 에어컨이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완벽합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합니다. 외관 상태만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하셔야지만이 좋은 중고차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딱 중고차를 내가 구입하러 갔는데 외관 상태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다, 그럼 반드시 진단기 스캐닝을 통해서 이 차량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수백만원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유 차량들, 특히 수입 차량들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와, 진단기 상태 고장 코드 하나 없네요. 다 정상. 지금 보셨죠? 이 차량은 어떤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문제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고차를 사셔야 좋은 중고차를 샀다라고 어디 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엔진인지 확인하는 경우 경유 차량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오일캡을 한번 뚜껑을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오일캡을 열면 오일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뒤로 좀 피하세요. 딱 이렇게 열었을 때에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헤드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시동을 꺼서 차량 상태를 제가 확인하는 걸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드 케이스를 열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봐야 되는 이유, 누유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라바 호스들 고무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고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열을 받게 되면 경화가 됩니다. 손상이 되는 부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위들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셔갖고 어디 찢어진 부위라든지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냉각수 상태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지, 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냉각수 캡, 라디에이터 캡을 딱 열었을 때에 이 뚜껑을 보세요. 이 뚜껑에 부식되는 경우가 있고 이물질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냉각수 상태나 부동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깨끗하거든요. 깨끗해요. 이 기름띠가 띈다 그러면은 어디 부위에서 분명히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기름띠 띈 부위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는 걸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올라가기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올라가서 어떤 하체 소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체 소음이라든지 전체적인 좀 차량 상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량 상태 정말 괜찮습니다. 이 차량 제가 봤을 때는 야, 차량 상태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구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도 제한이 들어가 있죠. 속도 제한이 있지만은 차량을 구입하러 가실 때에 반드시 시운전까지 하셔야지만이 차량 상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정말 좋은 중고차를 사시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찍어 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고차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정말 만족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중고차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차량 상태, 이런 차량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금액대고 차량 상태도 너무나 좋고 정말 일석이조가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라면 아시잖아요, 그죠? 미라이자동차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좋아요 버튼까지 해주시면은 정말 미라이자동차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그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자동차입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구입하시기 위해서는요, 미랄자동차에서 구매대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차량을 볼 거냐면요,
바로 카니발 차량이에요. 카니발 차량.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중고차 가격 상승이 폭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은 금액대의 중고차 사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미라자동차에서 구매 대행만 하시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오늘 차량이 어떨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바로 보시죠. 어떤 차량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차량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좋은 중고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체적인 내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상태, 그리고 나서 어떤 하부의 누이라든지, 그리고 스캐닝을 했을 때 정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한 박자가 다 맞아져야지만이 좋은 중고차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그냥 중고차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적인 것들을 검수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 등록증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험 이력까지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남바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차량 남바가 동일한 차량 남바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차대 번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운전석 문을 여시면은 차대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동일한 차량의 차대 번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차대 번호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또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또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 저당권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 대부분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딜러분들이 이제 금전적인 거죠. 재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빌려서 차량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들어간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검사 유효기간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출고하시자마자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또 뭐냐면 방전이 됐습니다. 차량이 들어온 날짜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 차가 왜 안 나갔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차량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갔는지 그 이유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고차 내에서는 이 성능 기록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또 성능 기록부 같은 경우도 그냥 종이 쪼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셔 갖고 이 차량의 세부 상태를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것들을 미라자동차에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최초 연식입니다. 2016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하지만 2017년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차량의 어떤 리콜 대상 차량이라든지 용도 변경은 있지 않은지, 아니면 투닝한 이력은 있지 않은지.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닝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입니다. 뭐냐면 사이드, 이 사이드 쪽에 이게 장착을 한 차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올라갈 때 솔직히 편할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게 다 불법 구조물이었습니다. 지금은 합법적으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에 외부 상태에 교체 의무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부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유된 부분에 체크된 부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딜러분들과 이 성능 하신 분들의 어느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차량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외관 상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가 중요한 부분이 또 외관 상태죠. 외관 상태에 따라서, 도색 상태에 따라서 차량 상태가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외관 상태, 헤드램프 상태,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등 쪽에서도 어디 깨진 부위나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방 센터까지 달려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사양이에요. 프레스티지입니다. 앞에는 뭐 비닐도 뜯지 않았더라고요. 차량 상태가 정말 너무나 좀 괜찮은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차량에 이게 어떻게 보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헤드램프가 손상되거나, 헤드램프가 아니죠, 사이드 미러가 손상되거나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드시 카니발 구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그죠? 사이드를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이게 또 적법으로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변경상 제가 봤을 때 검사를 받으셔도 가능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도색 상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도색에 뭐 미색이 나거나 단점을 제가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단점을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단점은 없어 보여요. 반대편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휠 상태, 타이어가 파스가 나거나 손상이 되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뒤에 대류등 상태입니다. 이 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주차하시다가 뒷대류등이 깨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전체적인 대류등 상태 살펴보시고, 그 뒷유리 쪽에 뒷열선이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썬팅지가 들뜬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워낙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는 제가 영상 찍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고차 보기도 쉽지가 않고요. 일단 저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반대편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중고차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반대편도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손상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 휠 상태, 타이어 파스난 부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 살펴보시면은 미색 나는 부위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차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미색 나는 부위도 없고, 일단 단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단점이 보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차량 상태 지금까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도막 시전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차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내차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분명히 사고의 방향도 볼 수가 있거든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엔다 V가 도색이 들어갔네요. 네, 뒤엔다 V는 도색이 지금 하단 쪽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도색이 들어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보험이라고, 여기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뒤쪽 부위 제가 봤을 때 뭐 주차를 하시다가 긁어먹었을 확률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색이, 여기도 도색이 들어갔네요. 네, 여기는 또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거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고로 인한 도색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도 도색이 들어갔네요. 앞범퍼도 살짝 색깔이 좀 틀리고요. 그러니까 도색이 들어간 부위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사고로 인한 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험 이력이 워낙 작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기스 나서 워낙 외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도색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교체 의무가 없어요. 교체가 안 됐다라는 거죠. 차량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관리가 정말 잘 돼 있다라는 게 일단 보여지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제가 외관 상태의 소모품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라고 일단 보이는 부분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키로수가 있어서 한 5만 키로 정도가 돼서 만약에 이 차량이 타이어 교체가 안 됐으면 어떡할까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소모품 상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차량은 타이어를 교체하셨던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의사분이 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타이어 주기는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브레이크 패드가 새거가 껴져 있어요.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50%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기가 1년 반에서 2년 동안 타실 수 있는 주기예요. 뒷타이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도 동일한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써있네요. 2019년 19주 타이어입니다. 2019년 19주 타이어. 그러면은 이 타이어가 딱 2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트레이드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 남아 있고요. 뒤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지금 당장 돈 들어갈 만한 부위가 전혀 없죠. 외관 상태에서는 다행히도 돈 들어갈 만한 부위가 없다라는 거 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살짝 장기트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워질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부위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외관 상태는 저는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문제될 부위가 없다라는 거. 차량 상태 훌륭합니다. 이제는 실내로 들어갈 거고요. 실내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 상태도 전체적으로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너무 깨끗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 깨끗함이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너무 깨끗하거든요. 지금 실내도 비닐도 거의 11인승은요 비닐도 뜯지 않았습니다. 맨 끝 차선은 끝 시트는 비닐도 뜯지 않았고 시트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여기 이쪽에 기스가 좀 나 있네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짐 같은 걸 실으시다가 이렇게 기스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고쳐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옵션이 프레티지예요. 좋은 옵션이에요. 뒷좌석까지 에어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뒤쪽에 타봤는데 뒤쪽에 커튼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커튼까지. 뒷좌석이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들은 뭐냐면 프레티지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상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찾아 드린 것 같고요. 이 차량 제가 차주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물어봤더니 금액을 엄청 비싸게 올려놨었대요. 처음에 2천만원 넘게 올려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뭔가 차가 안 나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큰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 상태를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쪽에서도요 수동 커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동 커튼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이렇게 자동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닐 하나 뜯지 않았어요. 보이시나요? 손잡이도 비닐 하나 뜯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동 커튼 같은 경우도 손상되거나 찢어진 부위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차량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카니발 차 자체가 좀 아시겠지만은 정말 좋은 차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런 차량들. 근데 문이 안 열리네요. 잠겼네요. 와, 저 나가야 되는데 이쪽 열리나요? 여기도 잠겼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나요? 이거 뒤쪽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일단 실내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깨끗하고요. 여기도 또 중요한 부분, 실내 상태 확인하실 때는 이 차량이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 전혀 흡연한 차량이 아니고요. 차 안에서 담배 냄새 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교회에서 쓸 차량이기 때문에 흡연한 냄새가 나면 절대 안 되겠죠.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실내 상태도 담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선 또 열리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 전혀 흡연한 냄새 나지 않고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상태 들어갈 때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전동 시트 상태 릴레이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 3회 좀 반복하셔갖고 작동 여부 상태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와, 너무 괜찮아요. 차량 상태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량 상태가 좋아서 감격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서 감격합니다.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뭘 봐야 되냐, 뭘 봐야 되냐면은 엔진의 이제 부조 현상입니다. 엔진 부조 현상.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는 관리가 안 되면은 부조가 심합니다.
어떤 핸들 떨림이라든지 차 안에 RPM의 어떤 유동이라든지 이 차량은 엔진 부조 현상 전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그리고 핸들에 어떤 조향장치 있잖아요, 그죠? 조향장치 유역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향장치 전혀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미러 전혀 릴레이 손상 전혀 없죠.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리 모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전혀 이상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상태, 실내 상태는 제가 봤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깨끗해요. 진짜 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미션 상태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충격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 전혀 충격되는 부위도 전혀 없고요. 후방 카메라 상태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 오토 슬라이딩 다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52,000km 밖에 뛰지 않은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차량 찾기 쉽지 않은데 정말 좋은 차량 찾아드린 것 같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합니다.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에어컨 상태입니다. 지금 환절기 아니죠, 지금 겨울철이죠 이제는. 네, 에어컨 상태를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날 더워질 때 에어컨 상태 확인 안 하고 구입하시는 분들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고장나게 되면은 정말 5-60만원 정도 비용 들어갑니다. 차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요. 그래서 반드시 에어컨 콤프 상태라든지 에어컨 냉매 상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팁이고요. 그리고 또 중고차 구입하러 가실 때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성능 기록부의 키로수와 이 차체 계기판의 키로수가 동일한지를 또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52,497km, 52,509km. 그러면 차이가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죠? 오차 범위가 100km 이상 넘었을 때는 반드시 재성능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차량 재성능 받아야 되는 차량이에요. 왜냐? 날짜가 지났습니다.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성능의 보증은 다개월입니다. 근데 다개월이 지난 차량들은 재성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셔 갖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지만이 온전하게 자동차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좋은 팁입니다. 이럴 때 저희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팁을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고차를 사러 가실 때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스캐닝을 통해서 이 차량을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량 상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만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하셔야지만이 좋은 중고차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실내 등도 전혀 이상 없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 상태가 너무 괜찮아 갖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량 상태가 좋아 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중고차를 찾아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금액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 차량 퀄리티라 너무 괜찮은데요. 일단 스캐닝을 통해서 이 차량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딱 중고차를 내가 구입하러 갔는데 외관 상태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다, 그럼 반드시 진단기 스캐닝을 통해서 이 차량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제가 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단기를 통해서 정말 이 차량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유 차량들, 특히 수입 차량들 반드시 확인하셔서 중고차 구입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에어컨 상태 너무나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끄도록 할게요. 춥습니다. 에어컨 끄도록 하고요. 통풍 시트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양쪽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히터죠. 히터 상태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2017년 형식 2.2 R엔진 차량이고요.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거부터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앞에 라이트 상태라든지 비단 깜빡이 상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제 라이트 상태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이상이 없고요. 번호판 등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사이드 리피트 쪽이에요. 전혀 이상이 없죠. 그리고 앞에 전방입니다. 전방 안개등부터 전체적인 라이트 상태 온전하죠.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 와, 차량 상태 끝내줍니다. 만족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의 편마모 상태. 편마모 상태 전혀 이상이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가 일정하셔야 되는데, 안쪽으로 편마모가 심한 차량들 공기압 때문에 아니면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편마모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파손나는 경우가 중고차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쪽에서 이런 등급 조인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와, 차량 상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반대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타이어 편마모 상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등급 조인트예요. 이 고무 튜브가요. 이게 터지게 되면은 또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쇼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차량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괜찮아가지고 이 차량은 바로 구입하셔도 되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부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하부에 부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이 정도면은 완벽한데요, 깨끗한데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아, 진짜 차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 빼달라고 그러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기 스캐닝 다 끝났네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와, 진단기 상태 고장 코드 하나 없네요. 다 정상. 지금 보셨죠? 이 차량은 어떤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문제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일단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고차를 사셔야 좋은 중고차를 샀다라고 어디 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정확한 시세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차량을 구입하려면 미랄 자동차에도 구매 대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중고차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00% 제가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고요. 일단 지금까지 이 차량 흠 잡을 만한 부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그죠?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차량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경유 차량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경유 차량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너무나 시끄러워서 제가 좀 뒤쪽으로 가서 차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들이 너무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위험합니다. 제가 좀 뒤쪽으로 가서 차량들이 너무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차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후드부분을 열어서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후드부분 열어서 제가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엔진 상태를 볼 거거든요. 엔진 상태를 볼 때 흡배기 상태, 이 차량은 DPF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DPF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본 슬로지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머플러 팁 있어요. 머플러 팁 한쪽에 손가락을 넣으셔서 한번 긁어보세요. 그죠? 긁어보세요. 이거는 카본 슬러지가 좀 나옵니다.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흡배기 청소라든지 DPF 청소를 해야 될 차량으로 일단 보여져요.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카본 슬러지가 좀 묻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DPF가 사망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클리닝을 한번 해야 되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카본 슬러지가 없습니다. 시내 주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후드 부분을 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차량, 정말 좋은 차량 고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프로티백 카본 슬러지가 좀 남아있기는 하는데 이 차량이 장시간으로 세워있던 차량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엔진인지 확인하는 경우 차량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오일캡을 한번 뚜껑을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오일캡을 열면 오일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뒤로 좀 피하세요. 딱 이렇게 열었을 때에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헤드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소음 자체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요. 일단은 제가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네, 시동을 꺼서 차량 상태를 제가 확인하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드 케이스를 열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봐야 되는 이유, 누유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가드캡 부위도 그렇고 전체적인 누유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셔갖고 중고차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라바 호스들 전체적인 이제 고무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고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열을 받게 되면 경화가 됩니다. 손상이 되는 부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위들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셔갖고 어디 찢어진 부위라든지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냉각수 상태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지, 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냉각수 좀 색깔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라디에이터 캡을 또 열어 보셔갖고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뚜껑 여시면 화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압을 좀 빼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 밑에 에어컨 콤프가 있어요. 에어컨 콤프 색깔에 따라서도 새는 부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위를 좀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셔야지만이 큰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오일 필터입니다. 에어필터죠. 에어필터.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 반드시 따라 교체해야 돼야 되는 부분, 이거 상태를 보시면은 엔진 오일 언제쯤 교체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교체하시고 한 4,000km에서 5,000km 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량 구입하시면은 엔진 오일 상태는 교체하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교체해야 되는 부분, 경유 차량들은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 못 하시면은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냉각수 캡, 라디에이터 캡을 딱 열었을 때에 이 뚜껑을 보세요. 이 뚜껑에 부식되는 경우가 있고 이물질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냉각수 상태나 부동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깨끗하거든요. 깨끗해요. 이 기름띠가 띈다 그러면은 어디 부위에서 분명히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기름띠 띈 부위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냉각수 같은 경우도 저는 한번 교체하는 거를 권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파워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오일 상태는 뭐 크게 신경을, 이 부위도 좀 뜨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차량이 5만 킬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 오일 교체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캘리퍼 고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사양이에요. 안전 사양. 내가 브레이크 밟을 때 이게 정말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분기가 5% 이상이 넘게 되면은 안전사양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브레이크 오일 4만 킬로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제가 측정을 해봐서 이 차량 수분기가 얼마큼 있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브레이크 오일. 네. 네, 브레이크 이제 오일 확인하실 때도 이 안에 거름망이 있습니다. 이 거름망을 빼신 다음에 빼셔야지만이 브레이크 오일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기가 5%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측정기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5% 정도 될 것 같아요. 0.5%네요. 그러면 이 차량은 수분기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오일도 정상적인 투치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돈 들어갈 부위가 전혀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관리가 그래도 이분이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저는 이 차량 엔진 오일 한번 교체하시고 나서 고속도로에서 한 130km, 120km를 한 1시간 동안 좀 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카본 슬러지들을 다 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정하게 이 차량의 뭐 단점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점은 제가 봤을 땐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단점 부위 뭐 누이가 되거나 그런 부위는 뭐 전혀 보여지지가 않고요. 새는 부위도 없고, 아, 차량 상태가 정말 관리가 잘 됐었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그리고 사고 유무 상태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유무 상태 참 중요하죠. 이런 볼트 부분들 풀린 자국, 흔적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라는 거. 전혀 풀린 자국이 없죠. 그러면 전방 후드 부분은 교체한 부위가 전혀 없다라는 거. 휀다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렇게 커버로 가려져 있어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문을 여시면 됩니다. 운전석 문을 여시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볼트 부분이 풀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전체적인 이 실리콘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딩 보온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깨끗해요. 이 레일 상태, 이쪽에 안쪽에 이물질이라든지 부식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차량 상태 세워놓은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차량은요, 구입하셔도 되는 차량이에요. 이거는 제가 미라자동차에서 100% 제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은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은 들어가 있지만 사고로 인한 도색이 아니라는 가망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큰 사고였으면 보험 이력 자체가 금액이 컸을 텐데 금액이 엄청 작아요. 부품 비용이 5만원, 8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전혀 사고가 없는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레일 상태도 그렇고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제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판금 도색은 들어갔다는 건 제가 고지해 드리고요. 이 정도면은 오늘 제가 좋은 중고차 찾아드린 것 같고요. 이 차량으로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시운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들으셨죠? 엔진 소리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정품 내비게이션이 아닌 따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차량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는 걸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올라가기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올라가서 어떤 하체 소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체 소음이라든지 전체적인 좀 차량 상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량 상태 정말 괜찮습니다. 이 차량 제가 봤을 때는 롤링도네요. 이게 바닥이 우레탄이 되어 있어 갖고 야, 차량 상태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구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도 제한이 들어가 있죠. 속도 제한이 있지만은 차량을 구입하러 가실 때에 반드시 시운전까지 하셔야지만이 차량 상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차량이 아닌지는 반드시 제가 영상에서 찍어 드렸던 것처럼만 보시면 좋은 중고차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우시다면 정말 미라자동차에서 구매 대행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방지턱도 한번 넘어가 보고요. 이게 쇼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운전 해야 된다는 거. 이 차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 너무 괜찮고요. 이 차량 제가 구입하는 걸로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정말 좋은 중고차를 사시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찍어 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고차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정말 만족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중고차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차량 상태, 이런 차량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금액대고 차량 상태도 너무나 좋고 정말 일석이조가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그죠? 미라이자동차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좋아요 버튼까지 해주시면은 정말 미라이자동차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그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